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1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2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65%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뭐 크게 많이 오르진 못했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양매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빠졌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좀 매수해주면서 뭐 조금 지지를 했지만 뭐 크게 의미 있게 들어오거나 나간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뭐 어제 이제 해외 증시가 나스닥이 2.7%, 뭐 3% 가까이 상승을 하였고 니케이도 1% 가까이 상승하고 뭐 좀 해외적인 그 증시가 다 반등을 좀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뭐 생각보다는 반등을 많이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점 부근에서 계속 위치를 좀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저점 라인이 완벽하게 깨지진 않았어요. 네, 이전에 좀 깨지긴 했습니다만 V자로 좀 말아 올리면서 어느 정도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평선이 벌어지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그 봉쇄,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확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빅스텝, 금리 인상은 이미 얘기는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부가적인 좀 부수적인 그런 악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올라왔던 거를 반납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증시가 반등을 할 기미가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도 크게 내리고 나면은 좀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런 움직임조차도 좀 보이지 않고요. 계속해서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좀 좋지 않은 증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후에 뭐 어떤 움직임을 볼지는 지금 뭐 며칠 내로, 몇 달 내로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천천히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 보겠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 또 그대로 빠져나갔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오랜만에 좀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크게 많은 양 아니었고요. 그동안 매도했던 거에 대비하면은 뭐 딱히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네, 코스피에 대한 그런 수급 자체는 좋지 않은 편이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둘 중에 한 투자자라도 좀 꾸준히 코스피에 유입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좀 위험 자산으로부터 돈이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지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부근에서 지금 위치를 좀 하고 있지만 뭐 계속해서 위태위태하게 지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언제든지 추가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단하긴 이르고요. 코스피보다는 조금 뭐 하락폭이 뭐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결국엔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뭐 비슷하게 네,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좀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기술주 위주로 모여 있기 때문에 한번 하락하면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이전처럼 시장 전체가 반등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장을 지켜보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가능성을 네, 계속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한 그런 소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 오늘 뭐 좀 팔았고요. 코스닥에서 좀 빠졌고 외국인 투자자는 뭐 그대로 계속 매도 포지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뭐 크게 움직임 없었다. 네,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매도하는 추세로 유지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는 3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1267원.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21선, 뭐, 최근 이 패턴에 대비하면은 그래도 21선 자체는 좀 찍었습니다. 단기간 이 패턴에 대비해서는 좀 이제 하락을 좀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전에 이렇게 뚝 떨어지다가도 그대로 또 올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대로 환율을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을 주면서 증시가 좀 숨고르기를 할 그런 시간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또 어디까지 치솟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단 라인은 사실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5월달
이 정도 해서 피크를 한번 찍고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빅스텝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환율은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면서 텀을 주면서 차곡차곡 이제 인상이 되는 것은 괜찮지만 갑작스럽게 이제 한 번에 한 번에 좀 많이 인상이 되어 버렸을 때는 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지금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도 사실 뭐 전체적인 흐름만 알지 세부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대응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조심하면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선물 지수는 미국 증시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하루 오르면 그대로 또 하락하는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추세 없이 계속해서 추세로 간다면 사실 하락 추세에 가깝죠. 그래서 반등을 생각보다 못한 채로 좀 떨어지는 방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유럽 증시도 바짝 반등했다가 또 이렇게 하루 만에 또 음봉으로 전환을 했고요.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3%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기적인 하향 추세가 어느 정도 꺾였다. 이제는 좀 위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그 새로운 채권 장기적으로 이제 채권 시장이 좀 빠지면서 수익률이 감소했다면 이제부터는 채권 시장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는 그런 투자자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그런 침체들이 예상이 되었을 때는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서 결국에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돈이 이동을 할 텐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채권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계속 지표가 증시에 좀 불리한 상황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급하게 생각할 거 없이 좀 이제 천천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오래 버텼을 때 버틸 만한 종목 위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700원 하락해서 3.4% 하락했고요. 19,8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2만원 아래로 이렇게 또 주가를 밀어버렸고요. 뭐 코스피 시장은 조금 상승했지만 반대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내렸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최근에 뭐 크게 눈에 띄게 보이는 건 없고요. 50원 정도 하락해서 뭐 진행되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거래량은 어제 대비 증가를 했지만 뭐 여전히 480만 주, 500만 주 아래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거래량이 1,500만 주 이상, 뭐 2천만 주 정도까지는 좀 터져줘야지 그래도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는구나, 세력이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뚝 떨어뜨리고 다시 회복을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떨어뜨리면서 또 이제 오른쪽 그 바닥을 확인을 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하락이 나왔는지 일단 뭐 내일 모레장 정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사실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정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뭐 크게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들은 뭐 거기죠.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두산 그룹 종목들도 다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뭐 제자리 걸음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지겨우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뭐 이왕 좀 오래 가져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거기에 대한 그 성장성과 그다음에 독점성을 우리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해결해 줄 때까지는 천천히 한번 템포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장이 하루가 올라가고 하루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사실 뭐 크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뭐 정말 운 좋게 올라가는 종목 몇 개 골라가지고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종목이 최근 한 뭐 60일, 90일 동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차트들이 좀 꺾이거나 횡보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좀 지켜보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차트 같은 경우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거의 뭐 1년째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주가가 좀 많이 수렴을 한 상황이고 여기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뭐 섣불리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지금 이렇게 한 번씩 좀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한번 나와주고 또 침체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음 소강기라고 하죠. 또 거래량이 나와주고 또 소강기, 거래량이 또 나와주고 소강기,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거래량이 터져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래량이 한 번씩 터져줄 때마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유사한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관계가 계속 지속될수록 뭐 조금씩 내리거나 아니면 횡보를 하는 뭐 그런 그림이 이때까지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얼마나 터져주는지,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최근에는 계속 언급을 드리고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수렴 패턴을 그리면서 진행이 되었고, 한번 고를 파고 그대로 빠르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또 음봉이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바닥 라인, 그죠? 그동안 지켜오던 그런 바닥 라인 자체는, 유지는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내일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시켰다가 뭐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뭐 쌍바닥 유지하면서 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좀 하는지 뭐 그런 그림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이제 이런 양훈구름 뚫지 않고 좀 유지를 해주면서 위로 치고 나가는 그림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이전과 좀 유사한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올라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웬만하면 이제 241선 위로 주가를 형성시키면서 이 장기적인 이평선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동안 지겨운 이 횡보 자체를 꽤나 많이 버텨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조금만 더 지켜보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은 또 이제 오늘 또 내려가지고 음봉으로 진행이 되었고 뭐 크게 지금 변동성이 계속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뭐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차트는 그렇고요. 기관 투자자가 오늘 이제 80만 주 매도를 좀 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20만 주 매도하면서 오늘 이제 양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에서도 크게 매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금융 투자는 15만 주 정도 매도했고 투신, 보험, 뭐 사모펀드 좀 조금씩 매도했는데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60만 주를 뱉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을 보면 뭐 매수했던 거에 대비해서 지금 뭐 그대로 이제 뱉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다면 이때는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라고 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매수로 돌아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60만 주를 좀 때렸습니다. 매도로. 그래서 뭔가 옵션 만기일도 아니고 지금 급하게 좀 60만 주를 매도할 만한 이유가 사실 오늘 뭐 크게 없었는데 또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60만 주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매도가 되었다면 만약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혹은 뭐 어떤 악재를 보고 매도를 했다면 뭐 계속해서 좀 빠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악재라기보다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좀 이제 지분을 빼는 그죠? 포트폴리오를 재선정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계속 이제 빠지겠죠.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꾸준히 좀 빠진다기보다는 오늘 뭐 어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벤트로 한번 좀 빠진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일단은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를 계속 아래로 찍어 눌리면서 좀 하락을 시켰다라기보다는 장 초반에 이제 하락을 끝내고 계속 이제 중반 뭐 후반으로 가도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장 초반에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의 하락이 대부분이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거래원에 대해서는 뭐 JP 모간이 이제 또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도 매도로 좀 잡혔던 것 같고요. 그래서 MSCI 리밸런싱 거기에 관련해서 JP 모간이 최근에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또 오늘은 이제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조금 이제
매도로 기관 투자자와 함께 좀 매도 포지션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하락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추후에 지금 뭐 내일 그다음에 모레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지금 1110만 주죠. 네, 1110만 주로 또 감소를 했습니다. 어제 1178만 주까지 증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틀 연속 또 공매도 잔고가 확 감소를 하면서 이틀 동안 거의 200만 주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JP 모간이 최근에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던 그 수급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대량으로 진행되면서 뭔가 또 뭐 MSCI 때문에 매수가 들어왔는지 뭐 때문에 매수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왔는지 뭐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공매도가 또 그 매수에 이용이 되었다라는 것이 또 거의 또 비슷하죠. 패턴이. 그래서 항상 뭔가 대량으로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공매도가 선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를 눌리고 그리고 이거 공매도가 상환이 되면서 다시 올라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는 본전으로 왔지만 그 공매도를 신 수익을 이제 또 가져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진행이 되는 것을 좀 옛날부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공매도 거래량이 또 늘었습니다. 47만 주. 그래서 아무래도 뭐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뭐 연기금 투자자라든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또 공매도를 또 활용을 한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가 굉장히 활발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주 상장 관련해서 뭔가 이벤트가 있다면 항상 저렇게 이용이 되더라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장고입니다. 대차장고는 오늘 뭐 상환 체결 비슷하게 흘러갔고 어제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고는 2,817만 주 정도. 네, 그래서 최근에 이 흐름은 뭐 조금 증가를 하는 분위기였지만 증가를 하고부터는 크게 지금 더 상승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공매도 잔고는 좀 감소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일단 뭐 여기서 더 증가를 하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종목 상세로 보면은 추정 물량 외국인 추정은 20만 주 매도였는데 당일은 62만 주 매도로 추가로 매도가 더 나왔고요. 어제 그리고 엊그제 3일 정도 한 30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다가 한 60만 주 정도 또 빠지면서 보율은 9.6% 정도. 그래서 10%채 못 가고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도를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도 그 매도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뭐 그 정도만 체크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원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 JP모간이 장 초반에 좀 매도를 쳤고요. 그죠? 그래서 장 초반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쭉 빠지고 그 뒤부터는 주가가 유지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용된 물량이 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나왔다. 장 초반에. 그리고 이 딱 30분 동안 매도를 치고 나서부터는 뭐 나오지 않았죠. 그 이상. 그래서 정말 이제 주가 하락시키는 데는 딱 저만큼 이용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딱 30분 봉으로 보시면은 30분 동안 주가가 거의 다 내렸고요. 네, 그 뒤로부터는 좀 지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JP모간이 사면 주가가 올라가고 JP모간이 팔면 저런 식으로 조금 팔아도 3% 내리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매수 세력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주지 않는 이상 저런 식으로 10만 주만 매도를 해주어도 호가가 이렇게 아래로 잡혀서 진행이 되고요. 뭐 연기금 투자자의 물량을 누가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60만 주 누군가가 그 받았더라면 JP모간이 주가를 내리는데 쓰여주고 10만 주 정도를 내려주는데 기여를 하고 그리고 그 60만 주는 조금씩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조금씩 흘리면서 누군가는 매수를 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교환이 일어나는 뭐 그런 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그런 패턴 자체가 복잡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저는 비추드립니다.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 거래원을 좀 보고 그다음에 공매도를 좀 보았을 때는 좀 그런 식으로 좀 교묘하게 많이 거래가 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들이 다 이제 끝나야지 우리가 진짜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뭐 주가 하락에 있어서 단기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연기금 투자자 매도에 대해서도 지금 뭐 갑자기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루 만에 좋지 않아져서 저렇게 60만 주를 매도했다라기에는 조금 뭐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뉴스 중에는 이제 두산건설과 이제 성남FC 네, 그쪽 뭐 이전에 그 뭔가 그 성남 쪽에 이제 두산건설이 들어갈 때 그쪽에 이제 부지를 받는 입장에서 그 용도를 바꾸는 데 입장에서 뭐 부조리가 있었다라는 뭐 그런 조사가 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압수수색.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뭐 원전 전체도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뭐 그 그 조사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타격받은 것은 없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그 결과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확실히 뭔가 조금만 매도를 하거나 조금만 매수를 하더라도 확실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10만 주 가지고도 저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명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명분을 가지고 올리는 날이 있을 거고요. 네, 지금 한참 횡보했기 때문에 주가 수렴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거래량이 한번 터지는 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면서 저랑 같이 좀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차트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소식입니다. 한수원 눈독, 그죠? 체코, 두코바니와 테멜린 원전이 지금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두코바니 원전을 수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찰이 이제 진행되고 있죠. 네, 그래서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내진 성능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IAEA, 그죠? 국제 원자력 위원회에서 이제 주도를 해서 그 평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3파전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체코라든지 뭐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전부 이제 3파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관심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체코 사업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외 그런 투자금 그죠? 원전 건설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이제 투자금을 좀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그런 지원이 필요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그런 정책이 바뀌면서 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네, 체코도 이제 내년 정도는 되어야지 좀 본격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뭐 입찰 정도, 입찰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코바니 하나, 테멜린 하나였지만 테멜린이 이제 두 개 정도로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 신규 원전에 대한 검토가 개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소식은 없었고요. 오늘 이제 채무증권이라고 해서 증권 신고서가 이렇게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네, 한번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가져와 봤고요. 일단 사채입니다. 네, 이 증권 신고서의 공모 개요는 사채 종목 무보증 사채입니다. 무보증 사채라는 것은 무보증 사채죠, 그죠? 보증 없이 사채를 준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주식 뭐 다른 주식이라든지 다른 뭐 지분을 담보로 해서 네, 사채를 빌려주고 뭐 그랬죠. 사채를 빌리고 그랬는데 이 무보증 사채라는 것은 보증을 하나도 주지 않고 그냥 우리 기업을 믿고 사채를 사라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무가 건전한 종목들이, 아니, 그 기업들이 많이 진행을 하는, 뭐 사실 재무가
건전하면 사채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향후에 비전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무보증 사채를 발행을 시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진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렇게 무보증 사채라는 것을 이렇게 검토를 한 게 된 것 같고요. 사채라고 해서 뭐 무조건 좋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네,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기명의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고요. 전자등록 총액은 400억 정도를 사채를 네,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 금액은 400억이고 주관사는 이제 KB증권이 또 들어갔고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항상 이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좀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고 KB증권도 네, 이렇게 이용이 되었네요. 그래서 유상증자 때 들어왔던 그 증권사들, 네, 주요 증권사들이 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신용 등급 평가를 이제 이렇게 16일, 17일 이틀간 진행을 했고 평가 결과 등급은 뭐 BBB 안정, BBB 제로, 뭐 안정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도 이전에 조금 안정적 그리고 긍정적도 좀 있었지만 일단 안정적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용 등급도.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자 지급 기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 기한은 뭐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청약기일은 5월 30일, 그리고 납입기일은 2022년 똑같네요. 5월 30일이고 그 다음에 상환기간은 2년입니다. 네, 내후년 5월 30일이네요. 그래서 2년간의 그 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공모 개요는 확인을 했고요. 뭐 가격 결정 방법 이거는 뭐 내용이 좀 크게 지금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인수에 관한 사항 뭐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해서 뭐 수수료율 0.2%씩이고 인수 금액은 뭐 3분의 1씩 네,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시를 한 거고 그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네, 이 수량과 그다음에 금액이 조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사채가 인기가 있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앞으로 추후에 사채를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이자율이 한 5% 정도 되나요? 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5% 이자를 준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이득이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5% 수익을 얻으니까 또 이 사채가 인기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400억이 다 팔리고도 인기가 너무 많으면 이제 최대 800억까지도 네, 이 금액을 늘릴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800억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채를 써서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발행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같은 뭐 2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걸 제외하고도 이제 400억은 398억 정도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최대 800억이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채를 빌려와다가 그거를 뭐 빚 갚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우디 주단조 공장 건설 공사와 그다음에 김포열병합 복합화력 공사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중공업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중공업 특성상 그 매출도 굉장히 길게 잡히고 그죠? 그 수익도 깨작깨작 나올 겁니다. 네,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공업 특성상으로는 사채를 미리 빌려하다가 또 공사를 필요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네, 이용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유동성 자금을 확보를 좀 했지만 네, 그런 유동성 자금에 이어서 이렇게 사채를 활용하면서 계속해서 재무 개선을 진행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런 재무 돌리는 거는 제가 너무 복잡해서 네,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 투자자들이 좀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자, 인수인의 의견입니다. 인수인의 의견이라는 것은 자, 공동대표 주관사 이 세 가지 주관사가 이제 실사를 했죠. 실사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이 기업이 괜찮은지 어떤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업 실사를 했습니다. 참여자가 이렇게 많고요. 그래서 이 참여자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자료를 각각 다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 의견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평가 의견은 지금은 좋지만 그래도 세계 경기가 지금 침체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요겁니다. 재무에 대한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서 2022년 1분기 말 연결 기준 총 차입금이 전년 말 대비 22% 맞죠? 22% 감소한 5조 9천억 원을 기록을 하였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고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었습니다. 평가 의견이.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2016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부채 총계가 이때는 이제 18조였죠. 18조였는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 13조까지 13조 8천억까지 감소를 한 모습이고요. 2019년에 부채 총계 최대를 찍고 이제 이렇게 개선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총차입금이 2016년 거의 10조 수준에서 5조 9천억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총차입금도 많이 떨어졌고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라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차입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이자금이라든지 그런 차입금이 바로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만기가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가 좋지 않은 기업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걸 이제 많이 상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보시면은 증가를 해가지고 2017년, 2019년에 올라갔다가 이제 2020년까지 거의 5조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1조 9천억으로 이렇게 감소를 했고요. 모든 이제 차입금이 이렇게 다 2020년 대비 2019년 대비 감소를 해가지고 순차입금 의존도가 17%, 18% 정도. 그래서 차입금 의존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개선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다. 그래서 평가 의견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전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앞으로 에너지에 대한 자립 트렌드, 그런 것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가치를 인정을 한다면 400억 원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요가 얼마나 예측이 될지 또 이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다 사업 보고서를 확인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주량은 거의 15조 8천억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공부를 좀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의 핵심은 원전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재무 개선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최근에 있어서의 그 사채 발행은 빚 갚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중공업 특성상의 그런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용이 될 예정이다. 그래서 그 사채 이 수요를 지금 예측하는 상황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오늘 연기금 투자자라든지 그런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도를 좀 했는데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많이 매도를 했는데 일시적인 매도인지 아니면 추세 자체가 이제 매도 추세로 들어가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 이 감소하는 추세가 오래 지속이 되었고 주가도 꽤나 이제 수렴을 오래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언제 터져주는지 계속 주목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인가 이제 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가 오가고 한다면 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